윤석열, 왜 계엄령을 실행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며 퇴장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오판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명백한 쿠데타적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임기 후반기,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령의 실행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정말로 성공을 확신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과 부인을 향한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외유성 출장에 얽힌 공무상 비리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피할 수 없는 사법적 처벌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회피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엎고 검찰 독재 체제를 영속화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정말 계엄령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공 자체보다 전국의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야당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조성하여 대선을 연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내부 문건에서는 선관위 기능 정지, 언론 통제, 정치인 검거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권 연장을 위한 시간을 벌고 반격의 계기를 만들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시도를 두고 계몽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정변을 합리화했던 것과 유사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호도합니다. 계엄령 실행 시점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던 시점이었고 군사력을 동원한 계획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계몽이며 질서 회복입니까? 이는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고 헌정 질서를 짓밟으려 한 내란 음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후폭풍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엄령 실행이 초래할 엄청난 정치사회적 반발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그의 경험, 자신감, 그리고 오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고 법 위에 자신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저항과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본 그 오만함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는 몰락을 인정하지 못하는 권력자의 심리적 자기최면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 무리한 시도는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탄핵이라는 국민적 심판은 그 어떤 정치적 실책보다도 더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함께 움직였던 이들은 왜 계엄령 시도에 동조했을까요? 이들의 행동을 단순한 충성이나 실수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정권의 붕괴는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했기에 생존 본능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둘째, 윤 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맹신이 일부 인사들에게는 계엄 성공 가능성을 실제로 믿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충성심을 앞세운 조직 내 맹종 문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관련 문건에 서명하거나 조언한 고위직 인사들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서 헌법 파괴에 가담한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시도가 아니라 내란 음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민간 통치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명백한 국가범죄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에 가담하고 묵인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둘째,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셋째,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권력자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를 감시하고 막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익과 부인의 안위를 위해 법치와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를 단죄했고 그 결과는 탄핵과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경기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헌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며 자라나는 것입니다.